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를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도 영화를 되게 좋아했고 한국에 와서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최신 영화들을 거의 빠짐없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심지어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북한 영화들, 사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영화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만갑 작가님들도 그렇고 북한 영화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저한테 많이 우대를 하십니다. 제가 진짜 많이 알고 있긴 하대요. 대표적으로 민족과 운명이라고 하는 다부작 예술 영화라고 했는데 거의 장편 드라마라고 봐야죠. 한국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북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걸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은 북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배경으로 했을 때 되게 고급스럽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기부도 나오고 남산 지하실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에 와서 알게 된 건데 북한의 초대서 안에서 찍었다고 해요. 일반 사람들이 평소 갈 수 없는 곳이라서 그렇게 고급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보면서 남조선 저렇게 멋있구나. 심지어 북한 영화를 보면서도 멋있긴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영화에 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국 사람이 파리에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펠탑이 거기에 나오는데 북한 영화 최초로 프랑스에 가서 찍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배우들이 그때 프랑스에 가서 직접 찍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와 진짜 에펠탑 아름답다. 나는 언제 한번 저기 가볼 수 있을까? 북한 사람이라서 한 번도 못 가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고 그 외에 한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을 주제로 한 만담이나 재담들도 되게 많아요. 개그 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한국군을 되게 어이없이 비하한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때 그 만담이나 재담들을 보면서 한국군대는 저렇게 못 먹고 굶주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막 되게 여인 병사가 나와가지고 밥을 훔쳐먹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캔들, 물고기 통조림들, 고기 통조림들 실제로 먹지도 않은 거를 북한에서 봤을 때 자기는 이렇게 잘 먹는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캔들을 일부러 굴린다고 막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렸을 때는 한국 정말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한국 군대가 라면도 먹더라고요. 군대가 어떻게 라면을 먹어요 여러분. 강원도에 갔을 때 군인들 지나가는 거 한번 봤는데 저는 무슨 억가생들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몽따가 하얗고 키들이 엄청 크고 밥을 잘 안 먹는데요 군대들이 너무 배불러가지고. 그리고 초코파이도 되게 많이 먹고 군인들이. 어떤 분들은 그러시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군사복무 하려면 20년도 할 것 같다고. 한국에 와서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저는 그때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북한에서라면은 한국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북한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북한 소재 영화들이 만들어지면 이것 역시 다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저는. 영화를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몰랐었던 거예요, 처음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뭐 웰컴 투 덕막골 뭐 다 왔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고 또 신통이도 북한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북한 사람을 연기하는 배우들은 다 잘생겼어요. 북한이랑 반대인 것 같아요. 북한은 오히려 한국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간첩같이 생기고 물론 뭐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은 아무튼 일부러 좀 잘생긴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쓰거든요, 북한은. 근데 반대로 한국에서는 북한 간첩, 북한 공작원 하면 되게 잘생기고 그 매력 있고 막 몸 좋고 막 이런 배우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신기했어요. 감히 이분들의 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평양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서 영화를 봤을 때 얼마나 평양이랑 비슷한지 북한 내부랑 비슷한지 그리고 사투리가 어느 정도 비슷한지 그냥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절대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잘했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공작이라는 영화의 이성민 배우님. 제가 공작 영화를 나왔을 때 영화관에서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보는 내내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일단 이 이성민 배우님의 그 사투리 연기가 일부러 막 사투리를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게 공감됐던 것 같아요. 반드시 명심하시오. 어떤 영화들을 보면은 막 내래? 어떻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일부러 발음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어마니 막 이러고 그럴 때마다 좀 많이 불쾌했어요. 저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물론 평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평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발음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민 배우님 연기를 보니까 진짜 실제로 북한의 고위급 간부가 하는 그런 말투, 그런 눈빛, 그런 제스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북한에다 갖다 놔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 안에서 평양을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진짜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이거 실제 평양에 가서 촬영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았고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거는 영화에 보면 김정일이 나오잖아요. 제가 평양에서 들었던 말이 김정일이 사람 만나기 전에 꼭 손 세척하고 그 사람들이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깔끔할 떤다 그렇게 들었었는데 신탁이도 영화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이 애완용 강아지를 좋아했다. 영화에도 반려견 같이 나오고 김정일이 좋아했던 술이 엑소라고 하는 양주인데 김정일만을 위한 술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는 엑소 60도수짜리를 만들어낸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영화에 보니까 진짜 김정일이 엑소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잘 묘사가 돼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얼마 전에 방영된 드라마죠. 사랑의 불시착 현빈 배우님. 대본 작업 들어가기 전부터 작가님이랑 계속 연락하면서 자문을 많이 드렸었고 되게 애정이 갔던 그런 드라마인데 드라마에서 이 현빈 배우님이 너무 사투리 연기를 리얼하게 하셔가지고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발음 자체가 아예 북한식으로 발음을 하려고 입모양을 완전 바꾸셨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렸던 거는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늘 북한 사투리를 하면서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연기에 되게 몰입하셨다. 북한에서 온 남자분들도 현빈의 사투리 정말 멋있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 드라마 쓰신 박지은 작가님도 제가 만나 뵀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굳이 북한 소재가 아닌 다른 소재를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한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인데 북한이라는 소재를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북한 관련 예능 프로그램에 몇 년째 출연하고 있지만 특히 젊은 층들이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근데 드라마 하나 나오니까 그냥 빵 터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북한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드라마 효과가 이렇게 강하구나. 실제로 거기에 나왔던 뭐 냉장고 안에 책이 들어가 있다던가 막 이거 저희 집에도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냉장고 안에 책이 있었고 그걸 제가 작가님께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또 해주셨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는 내내 실제로 너무 좋았었고 솔직히 이 드라마가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북한을 너무 비하한 거다 막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관심을 확실하게 불러일으켰다. 이 점에서는 확실히 이 드라마가 너무 성공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 배우들이 연기한 북한 연기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배우님은 JSA 공동경비구역의 송강호 배우님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봤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보니까 송강호 배우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도 저는 몰랐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송강호 배우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북한 사투리를 리얼하게 하는 분을 저는 지금까지 못 봤어요. 거의 북한 사투리 연기의 끝판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군대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거짓말 아니고 실제로 북한 군에서 어떠한 지휘관을 섭외에다가 이렇게 찍은 영화인 줄 알았어요. 어디서 헛가다 부르고 있어요? 너무 좋았던 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북한 사투리를 하고 있다 막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투리라고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거의 뭐 한국말 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하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실제로 평양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의 한 7, 80년대, 한 90년대까지 서울 사람들이 쓰던 말투랑 되게 비슷해요. 평양에서 쓰는 말은 그러니까를 뭐 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이는 건 있지만 기본적인 억양에서는 그렇게 넘나지가 없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이 송강호 배우님이 너무 잘 잡아주시고 제일 북한 사람처럼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JSA 공동경비구역은 북한에서 엄격히 통제하는 그런 영화예요.
다른 영화보다도 이 영화를 봤다 하면 또 가중 처벌이 되는 그런 영화예요. 북한 당국에서는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심각하게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수록 저는 북한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당국이 하지 말라는 건 해야지 북한이 변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봤었는데 그때 전지현 씨가 북한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 배우가 북한을 언급해준다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북한을 소재로 영화까지 만든다, 드라마도 만든다, 이걸 알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 와서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서 가장 리얼하다고 생각했던 사투리 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젠가는 남북이 함께 꼭 영화를 찍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연기는 실제로 북한 사람이 하고 남한 사람 연기는 남한 사람이 하고 그런 영화가 꼭 만들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나민이었습니다.